네, 오늘 영상은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고민, 나도 회사 때려치고 자영업이나 해볼까 라는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 공유 드렸다시피 한국에서 월급쟁이로 산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죠.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만한 또라이들이 팀을 옮겨도 꼭 한 명씩은 있는 것 같고, 이 월급 받고 내 집 마련을 언제 하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, 회사 위에서 이렇게 개고생할 거 나를 위해서 일해보자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, 그래서 더러운 회사 관두고 내 사업해서 부자 돼보자 라고 고민하셨던 분들 수없이 많이 계실 겁니다. 심지어 요새 유튜브 인기 영상에도 대기업을 다니다가 퇴사한 분들의 영상이 꽤 많이 노출돼 있을 정도라, 이런 것들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더욱 퇴사 욕구가 들게끔 하기도 할 겁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막연하게 회사를 관두고 본인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전에 반드시 짚어봐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. 첫 번째로, 회사에서 내게 주는 모든 복지를 금액으로 환산해보자. 회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을 수 있다. 퇴사를 하기 전 단순히 지금 내가 회사에서 받는 연봉만을 따져서 이 연봉보다만 더 많이 벌면 내 사업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, 회사에서 내게 주는 모든 혜택을 잘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. 물론 회사마다 복지라든지 혜택이 천차만별 다르겠지만, 이를테면 회사에서 지원되는 식대 지원, 또 임직원 전용 구매 할인가, 교육 지원비, 통신비, 경조사 지원, 유리비 지원, 또 임직원 전용 대출이자 할인, 그리고 국민연금 비용 지원 등등 해서 회사에서 내가 제공받고 있는 모든 항목들을 일일이 열거하여 그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후에 본인 연봉에 더하고 최소 이 금액을 본인 사업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잡고 사업 계획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. 사업이라는 건 망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뛰어드는 건데, 경제성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정말 최소한 이 금액보다도 못 벌게 된다는 건 퇴사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. 물론 경제성 관점에서 봤을 때 이야기고, 돈은 회사 있을 때보다 못 벌어도 나를 위해 일한다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하시는 분들에겐 다른 이야기겠지만, 결국 내 사업이라는 게 돈을 벌어야 생존하는 거고 못 벌면 죽는 것이기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얻게 될 기대 수익을 철저하게 현재 회사에서 받고 있는 총 금액과 대비하여 비교하고 검증해 봐야 합니다. 두 번째로, 내가 정말 주체적 사업가형 인간인가? 회사에서는 중소기업, 대기업 할 거 없이,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회사마다 업무 체계가 있고 구조가 갖춰져 있고 시스템화 되어 돌아갑니다. 그래서 조직원들은 회사에서 기존에 이렇게 잘 짜여져 있는 구조 안에서 하나의 부품처럼 유기적으로 본인 업무를 맞춰 나가면 됩니다. 위에서 시키는 일만 잘 해내도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. 그래서 흔히들 개인 사업하는 분들이 하는 말로, 직장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머리가 굳었다느니, 시키는 일만 잘한다느니, 현재에만 안주한다느니,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들을 합니다. 근데 본인이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자영업을 시작하려 한다면 회사에서처럼 우선 큰 그림의 방향을 잡고 일을 시켜줄 누군가가 없기에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. 기존에는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됐는데 더 이상 내게 일을 시켜줄 사람도 없고, 본인 사업 안에서 작게나마 구조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틀을 짜야 합니다. 그리고 그 모든 리스크 비용은 오로지 본인 몫입니다. 회사 다닐 때야 내가 열심히 했지만 프로젝트가 결과가 안 좋고 결국 수익 창출에 실패했다 치더라도 정말 망해갈 정도의 회사가 아니라면 내 월급은 따박따박 나왔고 오로지 어떤 투자에 대한 실패는 회사가 안고 갔지만, 이제 내 사업은 모든 결정에 대한 리스크 비용이 본인이 지게 되는 겁니다. 냉정하게 본인 성향이 기존 직장 생활처럼 현실에 안주하는 스타일이 아닌 주체적으로 본인 사업을 리딩해 나갈 수 있고 이 모든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사업가형 인간인지 스스로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. 세 번째, 위기가 와도 버티기가 가능한 최소한의 자금력. 사업이라는 게 항상 잘 될 수만은 없을 겁니다.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한 사업에 대기업마저 망하는 케이스가 수없이 많은데, 일개 개인이 자영업을 하게 되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위기가 분명 발생할 것은 너무 자명합니다. 이런 위기가 왔을 때
수익이 전혀 나지 않을 때 우선은 숨을 돌릴 수 있는 버티기가 가능한 수준의 자금력은 확보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. 직장 생활보다는 자영업을 하겠다며 호기롭게 본인 사업에 뛰어든 분들 중에 의외로 본인이 시작만 하면 잘 될 것 같고 대박 친다라고 확신을 해서 위기 발생 시 대처할 만큼의 돈을 확보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정말 최소 금액만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물론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대박이 나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미리 자금력을 확보해 두고 나서 사업을 시작한다던가,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위기가 왔을 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선 사전에 명확히 확인해 둬야 할 것입니다. 저를 포함한 모든 직장인들이 회사를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. 일을 실행하느냐, 꾹 참고 버티느냐의 차이일 건데, 제 주위에서도 회사를 박차고 나가 자영업을 하면서 오히려 회사 때보다 훨씬 더 돈을 잘 벌고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, 오히려 자영업을 하면서 돈은 회사 다닐 때 연봉보다도 못 벌고 일하는 시간은 평일이고 주말이고 없고 일에만 얽매여 사는 지인도 있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뭐 직장 생활이 더 낫다, 자영업이 더 낫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, 현재 직장 생활 하고 계신 분들 중 각자 본인들만의 상황과 고민으로 현재 퇴사를 생각하고 자영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들. 첫 번째, 회사에서 내게 주는 모든 복지를 금액으로 환산해보자. 회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을 수 있다. 두 번째, 내가 정말 주체적 사업가형 인간인가? 세 번째, 위기가 와도 버티기가 가능한 최소한의 자금력. 이 세 가지를 퇴사 전 신중히 먼저 고민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확신을 얻으신 후에 최종 결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